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웬만한 상급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투가지구 조정지역 그리고 심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토어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조정지역과 투가지구가 서울 경기 대부분의 지역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 용산이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죠.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타이틀은 좋은데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수요 억제책으로 다시 한번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수요 억제책에 곁들여서 10년 대계에 달하는 공급 대책이 민간 형태로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장께서는 1015 대책의 부동산 공급 속도를 줄여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와 아예 전면전에 가까운 형태의 설전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민간 형태의 주택 공급을 재건축 활성화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 오셨고, 제가 보는 방향성에도 수요 억제를 일순간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반해서 공급에 대한 정확한 어떤 플랜이 제시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책들은 전부 다 공공 위주로 한 공급, 그러니까 공공 위주로 하면서 분양도 심지어는 아니에요. 기존의 3기 신도시조차도 이제 임대로 전부 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민간 형태의 1군 시공사에서 짓는 상급지에 위치한 공급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 시장에 팽배해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무리하게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공공에서 하는 공급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나 기부 체납 조건은 아예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단점이 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투가지구, 토어제 같은 지역들을 한번 보면 서울, 경기의 대부분의 상급지는 다 지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일부 피한 지역들, 예를 들어 구리시, 남양주시, 아니면 안양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또 올라가겠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이 시장에 깃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토어제는 사실 아파트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세대라던가 우리의 투자 목적, 그러니까 재개발로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는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일부 혼선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세대도 잘못 사면 토어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토어제 대상인 다세대는 현재 신통기획이라던가 공공재개발 같은 특정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들의 안에 있는 다세대만 토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예정구역이라던가 서울 상급지에, 특히나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있는 다세대라고 하더라도 토어제에는 현재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신통이나 공공재개발로 묶인 경우에는 토어제가 해당은 되는데, 이 역시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셔가지고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 취득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조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물건도 서초, 강남, 송파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일단은 서울 전 지역이 조정지역과 투가지구로 묶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토어제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들 물건들을 사게 됐을 때는 취득세 중과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세율이 기본세율 1.1에서 3.3 정도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과세율이 있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8%,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느 지역 대상이냐면 조정지역에 포함된 모든 지역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발표되기 전까지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다가 2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만 8%고, 비조정지역은 어땠었냐면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고 1.1에서 3.3 기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3주택 취득 시에만 비조정은 8%. 그러니까 이제 2주택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1주택 플러스 투자 1주택으로 투자 수요의 공식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웬만한 지역들이 전부 다 2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8%로 중과를 받게 됐다. 자, 그러면 오히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기존처럼 동일하게 2주택 취득해도 8%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특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집값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 지역들 한번 볼까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외곽 지역들이 있죠.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같은 외곽 지역이면서 단 한 개의 집값 상승 효과도 못 봤었던 지역까지 동일하게 이제 풍선 효과를 막겠다라는 일념으로 동일한 조정 지역과 투가 지역, 토지를 묶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에다가 다세대 신통기획이나 뭐 공공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한다. 똑같이 취득록세를 2주택부터 8%로 중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도 안 하는 동네에서도 중과를 받게 되는데 집값이 평당 1억을 아득히 뛰어넘은 강남권 그리고 용산권에서 투자를 했을 때도 동일한 취득세를 받는다. 저는 이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8% 중과조차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거든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구축 형태로 해서 투자를 간다던가 아니면 올 초에 발표됐었던 120 대책 신축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신축을 투자해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피한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오히려 지금은 상급지 중에 상급지로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될 때다. 그러면 이 상급지 중에 상급지가 특별히 비싼가? 예를 들어 다세대 중에서 강남권의 예정지 물건들이 나머지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같은 중상급지보다 오히려 더 쌉니다. 자, 마포구에서 현재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부가현이라던가 아현이라던가 뭐 염리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에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현금 6, 7억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 6, 7억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조차도 예정 구역일 때나 이런 가격이지 이런 물건들이 이제 부가현 2구역이나 3구역처럼 가버린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도 아득히 10억대를 넘어서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동작구 한번 볼까요? 지금 동작구의 가장 상급지인 노량진 같은 지역들,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지역들 가격이 지금 얼마 가고 있냐면 프리미엄만 15억에서 18억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약간 떨어지는 예정구역이나 혹은 초기구역들, 상도동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도동이라던가 노량진 흑석 같은 지역들, 노량진 흑석은 이미 뭐 달아날 대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가격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많이 지정된 상도동 같은 지역 한번 보면 가격대 라인들이 벌써 여기도 5억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 자체가 전무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아타운들도 지금 가격대들이 무섭게 달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 거래 보면 6억 중반대 이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또 상도 14구역 같은 지역도 물건들 가격들을 보면 최소 5억 후반대에서 6억대. 자, 매가가 이렇게 달아나다 보니까 지분 가격도 거의 1억대 이상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역세권 아닌 상도 15구역 같은 지역도 지금 가격을 보면 죄다 5억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놨을 때 20억 전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상도동의 가격이 이미 지분가 1억대 그리고 매가로는 5억대를 초과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를 만약에 한다.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데는 물론 토호제가 걸리지만 뭐 모아타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이런 예정구역들을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상도동조차도 이미 3억대 투자 금액이 넘어가 버렸다. 자, 그러면 강남권은 어떨까? 제가 여러 차례 추천드렸던 양재동 같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양재동 중에서도 지금 노후도 30년 기준 노후도가 60%를 넘어간 6구역 같은 지역들. 지금 현재 매물 금액이 진짜 저렴하게 잡았을 때는 4억대 매물도 지상층에서 그것도 투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투입 금액이 2억대에서 3억대 가지고 오히려 강남 쪽에다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으로 10억대, 20억대 가는 지역도 똑같이 토어제 걸리고 조정지역 걸려서 취득세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부터 12% 중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 5구짜리가 30억에 근접해가는 강남권에서 투자를 해도 동일한 조정지역으로서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투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될 때는 오히려 더 상급지로 동일한 규제 받으면서 접근하는 게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자, 이런 지역들에 있는 대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상급지이면 상급지일수록 비례율은 같은 일반 분양분이 나오더라도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양재 6구역을 만약에 신통기획 재개발로 진행하게 됐을 때 수지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전체 대지 면적이 거의 18,000평에 달하고요. 이 18,000평 대지 중에서 조합원 수가 한 1,000명에서 1,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전부 다 공제를 하더라도 20평대 위주로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거의 400개 가까이 뽑아낼 수 있는 사업성이고요. 자, 이런 지역들은 분양가가 상한제가 걸려있죠. 근데 상한제 걸려가지고 방배동 정도 수준으로만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평당 7천, 조합원들은 한 80% 수준 분양을 받아간다라고 공제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사업성이 비례율로 한 140% 후반대까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가 만약에 매가를 4억대 매물을 잡을 수 있다.
있다. 제가 지금 유일하게 섭외가 된 4억대 매물이 있는데 이 4억대 매물을 만약에 투자했을 때는 분담금이 5구짜리 받는데 10억 언더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총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13억, 14억 가지고 양재동 위치에서 대단지에다가 20평대를 받을 수 있고 또 30평대 받으려면 한 17, 18억 정도가 추정치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상되는 기대 마진만 10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역으로 수혜를 본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재개발 예정구역에 있는 다세대의 상품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재료거든요, 재료. 재료는요, 완성품인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에서 사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10억도 안 되는 노원도봉 강북 같은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서초 강남 송파 용산처럼 30억이 넘는 지역이나 똑같은 규제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깃들어졌냐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수도까지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는 완성품을 갖기 위해서 어떤 투자든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아파트가 되는 중간 과정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도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 청약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이런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조합원이 되는 그런 전략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청약은 이제 요원한 일이 돼버렸고요. 왜냐? 공공 분양도 안 하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아버리니까 민간 분양도 안 하지. 그러니까 청약 통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태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조차도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처 이후부터는 아주 특정한 조건을 치르지 않는 이상에는 아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나도 진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파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봤을 때 초기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평균 13억대인데 이 13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맥스 대출은 2억에서 6억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상급지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다 막아버리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팔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기에 있는 재료를 저렴한 값에 사서 시간을 녹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 시간을 녹이는 게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지금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그리고 나서 이번 이재명 정부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벌써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초기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최소 사업 인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을 아주 초기부터 예를 들어 2016, 17년도부터 녹여 오셨다라면 지금 벌써 사업 인가에서 관처 정도까지 넘어가는 사업장에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조합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안 한다. 지금도 안 해서 또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상급지에다가 내 집 마련은 꿈 깨셔라. 10년이라는 세월이 갈 동안 열심히 현금 모아가지고 20억, 30억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억, 30억 일반 직장인이 10년 모아가지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내가 상급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지역의 좋은 물건을 가장 저렴할 때 취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